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이트 B&A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진행 중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질문 사항이 있다거나 하시면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교육 끝나고 Q&A 시간에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인사이트 B&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B&A는 보통 그냥 인사이트라고 알고 계시는 그 제품을 이제 칭하는 거고, 사실 이 인사이트 안에 임팩트 팩터로 많이 알고 계시는 JCR, 그리고 HCP, P인용 상위 1% 논문들을 가지고 있고, 연구자들 데이터가 있는 ESI도 인사이트 하위로 이제 편입이 되어서 이 세 가지 B&A, JCR, ESI를 크게 묶어서 인사이트라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B&A라고 굳이 이제 특징을 지어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두었고요. 이제 인사이트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SCI급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인사이트라는 거 하위에 JCR, ESI가 있다 보니까 JCR의 임팩트 팩터, 그리고 ESI의 HCP 데이터, 그리고 ESI 카테고리 등을 한 번에 인사이트에서 모두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이트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뭐 리포트를 리포트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어서 커넥트 서비스라고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논문을 낸 분들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이제 취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인사이트 B&A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가 그럼 왜 중요한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인사이트 처음 또 교육을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950년대에 유진 가필드라는 분이 이제 저널 중에서 좀 꼭 읽어야 되는 저널이 뭔가, 중요한 저널들을 어떻게 좀 모아서 볼 수 있을까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최초로 저널 선정하고 세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게 현재 SCI급에 이제 태동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SCI급 저널들을 선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JCR이 탄생을 했고, 이 SCI로 선정된 저널들에 실린 논문들, 그 논문들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으면서 현재 지금 웹 기반의 DB가 이제 구축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 SCI급 저널을 선정을 하던 그 전통을 이어받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점점 발전을 시키면서 현재까지도 가장 엄격하게 주요한 학술 저널들, 학술 정보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우수한 연구기관들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SCI 하면은 뭐 국제적으로 가장 우수한 연구의 기준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성과로 인정을 받는데도 그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 SCI가 처음 탄생할 때까지만 해도 SCI면은 그래도 좀 주요 주요 저널들이 걸러졌어요. 연구량 자체가 현재 대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근데 연구량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SCI급 연구 자체도 굉장히 양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면 그 SCI급 저널을 선정할 때 저희는 피어 리뷰가 완료된 저널들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미 피어 리뷰 단계에서 굉장히 깐깐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미 거쳐진 거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전체 학계에서 인용을 통해서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SCI급 중에서도 피인용 수로 상위 1%인 논문들, 그리고 이 상위 1%인 논문들을 많이 갖고 계신 연구자분들을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좀 영향력 있는 연구들을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훨씬 더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피어 리뷰 완료된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들 중에서도 인용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검증된 저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서도 피인용이 높은 논문들은 HCP, 그리고 이 HCP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전 세계 수준에서 Highly Cited Researcher라고 해서 저희가 HCR도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원래는 예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SCI급 저널에 논문을 싣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이제 그런 학문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SCI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위 국가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SCI 저널에 수록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우수 논문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국가가 되었죠. 그런 기관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비인용 상위 1%, 죄송합니다. 비인용 상위 1% 논문을 2040년까지 이렇게 늘리겠다. 그리고 결국에 연구는 연구자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 하일리 사이티드 리서처를 2040년까지 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들을 이제 산정을 하는 기준은 기본이 SCI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SCI급들이 어떻게 서로 피인용을 하느냐가 이제 그 결정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서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전 세계에 어떤 HCP가 있고 누가 HCR이며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보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정확하겠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이용하면 그 분석을 좀 더 쉽게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CR 관련해서는 HCR은 여기 hcr.clarivate.com 여기 웹페이지로 가시면 연도별로 선정된 분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법론하고 리스트는 자세한 내용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가 어떤 건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무엇인지,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표는 무엇인지, 그럼 화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실제 데모 보여드리면서 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인사이트 하위에는 BNA 안에 JCR, ESI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논문 데이터, JCR에 실려 있는 저널 데이터, 그리고 ESI에 실려 있는 우수 논문 데이터들이 모두 한 곳에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웹 오브 사이언스는 사실 웹 오브 사이언스 처음 시작은 SCI밖에 없었죠.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 하면은 SCI 정보만 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SCI급 요 세 가지, SCI-E, SSCI, AHCI 요 세 가지 SCI급 저널 데이터 외에도 아직 SCI급만큼의 이제 인용 영향력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 질적인 기준으로 괜찮은 그런 저널들을 ESCI라고 해서 저널 데이터를 이렇게 에디션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연구자분들이 SCI급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분야에서 넓은 범위의 저널에서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제 그 검색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ESCI라는 저널 데이터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1900년도부터는 그 프로시딩즈 데이터를 저희가 CPCI라고 해서 추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구를 발표하는 형태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컨퍼런스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핵심 컬렉션 CC에는 SCI뿐만 아니라 CPCI라고 해서 컨퍼런스 프로시딩즈 데이터도 에디션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 2005년부터는 그래서 도서 형태로 발표되는 학술 연구도 실려서 BKCI로 추가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CC 핵심 컬렉션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이제 어떤 에디션을 SCI2만 보고 계시는 데도 있을 거고, SSCI 이 두 가지만 보시는 데도 있을 거고, 다 보고 계시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웹 오브 사이언스는 그 기관의 구독 상황, 에디션, 연도에 따라서 그 볼 수 있는 범위가 다 달라지죠. 근데 인사이트를 구독을 하시면 현재 기관의 웹 오브 사이언스 구독 범위와 기간에 상관이 없이 1980년도 데이터부터 전체 웹 오브 사이언스 CC 전체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랑 모두 이제 그 연도가 다 맞으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자세한 분석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웹 오브 사이언스 범위를 벗어나는, 구독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도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프로시딩스가 있는지, 이 프로시딩스에는 누가 뭘 실었는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한 정보는 인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C에는 저널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술제의 논문집 그리고 도서 데이터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JCR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임팩트 팩터, 가장 최신 버전의 임팩트 팩터가 인사이트에 이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실은 논문 아니면 내가 보려는 이 논문의 저널 명과 저널 임팩트 팩터를 한눈에 이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이제 편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ESI에 있는 ESI 카테고리 22개 카테고리와 ESI의 정확한 HCP 피인용 상위 1% 논문들 인사이트에서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자매 제품인 JCR과 ESI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인사이트를 활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한 장점 중에 하나겠고, 이 완전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뭐 주제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학과 검색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자체를 좀 제한시킨 다음에 인사이트로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만 또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수한 독점 지수라고 해서 뭐 상대적 피인용 지수, 국제 협력 비율, 산학 협력 비율 이런 것들 클릭 한번 해서 바로 구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좀 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사이트에서 분석하실 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이 네 가지 기능이에요. 뭐 지금은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네 가지 기능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 인사이트에서 분석 범위를 확장한다거나 분석 조건을 건다거나 그리고 평균이나 합계를 구할 때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데모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사이트는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고, 정확한 SCI 데이터, 정확한 임팩트 팩터 데이터, 정확한 HCP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거 좋은데, 근데 그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나는 좀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것만 좀 분석을 하고 싶다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의대에서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를 분석을 할 건데 연구 동향을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 CC 전체 데이터로는 내가 보기엔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연동해서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제 검색을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해서 이제 좀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토노머스 드라이브 하고 드라이브 다음에 아무거나 와도 되게 오토노머스 드라이브나 오토노머스 비클 관련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셀프 드라이빙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연산자들을 써서 굉장히 정교한 검색식을 만들게 되면 내가 보기에 굉장히 정확한, 그리고 내가 분석하려는 그 범위에 맞는 데이터셋을 웹 오브 사이언스 안에서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내가 만든 데이터셋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기에서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어떤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우리 기관이랑 협력한 기관은 어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학과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도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는 저널에 일단 실려 있으면 그 서지 정보는 커버 투 커버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싣는 게 저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저자가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저널에 그 저자의 소속 기관이 있으면 모두 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가 풍부하기 때문에 검색이 굉장히 또 검색 결과 역시 풍부하게 나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학과를 보고 싶은데 우리 학교명을 넣으면 되겠죠. 어디 학교 경제학과를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same 그 연산자를 써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디파트먼트 이콘이라는 그 부서명을 실은 그 모든 저자를 찾아내고 싶다, 아니면 모든 기관을 찾아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디파트먼트 이콘 same South Korea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경제학과의 논문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오탈자라든지 여러 가지 예외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논문 서지 정보에 디파트먼트 이콘이 들어가 있고 그와 같은 줄에 사우스 코리아가 들어가 있으면 모두 검색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약간 변형한 건데 뭐 경영학과를 좀 보고 싶어요. 근데 디파트먼트일 수도 있고 스쿨일 수도 있고 퀄리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묶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의 경영 관련된 학과나 뭐 단과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이런 식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분석하신 다음에 검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시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셋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일단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 결과 나타나면 여기에 Save to Insights라는 필드가 생성이 돼요. 이거 선택해 주시고 인사이트로 들어와서 마이 폴더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데이터셋이 생성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나는 이거 뭐 검색도 검색인데 내가 이미 논문 번호로 이렇게 쭉 구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딱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논문 번호만 이렇게 다 가지고 온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뭐 다른 기타 정보가 있어도 웹 인사이트에 올리실 때는 이렇게 논문 정보 하나만 남기셔야 됩니다. 논문 정보 하나만 남겨서 CSV를 파일을 만드세요. 이거 최대 5만 개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웹오사이언스 검색 결과도 마찬가지고 움직이실 때는 5만 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미 구축해 놓은 데이터셋을 CSV 파일로 해서 인사이트에서 직접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정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CSV 파일 이용해서 인사이트에서 직접 올리셔서 분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해서 그 결과를 직접 인사이트로 불러와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만의 데이터셋을 생성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웹 오브 사이언스의 이 HCP 관련된 필터가 뜨게 됩니다. 인사이트 보시게 되면은 그 ESI에 실려 있는 피인용, 최근 10년 동안 출판된 SCI 논문 중에서 22개 연구 분야별 상위 1% 피인용 논문을 HCP,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 HCP라고 부르고, HCP는 좀 더 최근 논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출판된 논문 중에서 최근 2달 동안 피인용이 상위 0.1%, 이거는 상위 1%, 이건 상위 0.1%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인용이 증가하고 있는 화제의 논문이라고 해서 핫페이퍼 요 두 가지 데이터가 이제 인사이트 ESI에 원래 이제 실려 있는 데이터인데 인사이트를 구독하는 기관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바로 필터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어떤 걸 뭐 주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관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뭐 HCP를 클릭을 해 주시고 그걸 이제 인사이트를 보내시면은 HCP를 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셋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연구자분들께서는 내가 연구하려는 분야에서 지금 인용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증가하고 있는 논문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혹시 내 연구를 발전시킬 방향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이분하고 협력을 할 수는 없을지, HCP 된 분들,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혹시 협력할 기회는 없을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 수단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그러면 인사이트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랑 어떻게 연동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인사이트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 인사이트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그 웹 오브 사이언스는 매일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요. 근데 인사이트는 한 달에 한 번, 그 데이터 메이저 업데이트는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월 말에 항상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 헬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헬프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에 서브스크립션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데이터 업데이트가 이거 좀 예전 자료라 5월 31일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업데이트가 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의 시점은 어디 갔죠? 여기 5월 3일까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렸던 피인용 수와 논문 데이터를 인사이트에 5월 31일에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는 매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검색하고 내일 검색했을 때 논문 수 달라지고 피인용 수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뭐 분석을 할 때는 좀 이게 정적인 데이터가 좀 유용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인사이트는 그 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이트에서는 그 갭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인사이트랑 왜 검색 결과가 다른가 뭐 이런 그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와 그 성격의 차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탐색형하고 시스템 제공형으로 나뉘는데 시스템 제공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에 내재된 형태예요. 그래서 기관명만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컬 저널 유틸라이제이션 리포트라는 걸 하면은 여기 기관명만 넣으면 이런 분석들이 가능하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분석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뷰 데이터 클릭하셔가지고 어떤 필터들을 선택을 했고 어떤 데이터 이제 지수들을 설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탐색형이 오늘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 여기서 연구자, 기관, 국가연구 분야, 저널, 연구비 지원기관 이렇게 크게 6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필터과 조건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방식대로 이렇게 분석을 진행해 가는 게 탐색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탐색형 들어가서 보시면 왼쪽은 기본적으로 필터고 오른쪽은 상단이 그래프, 하단이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따가 뭐 적용을 실제로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이 그래프도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 근데 밑에 중요한 게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아무래도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인사이트를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추가 분석도 하실 수가 있고 로 데이터를 항상 간직해 놓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테이블에 나오는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되지만 여기에 내가 지정한 조건들이 있죠. 내가 지정한 조건들에 해당하는 이 미국의 논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웹오사이언스 논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여기 숫자를 클릭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을 굉장히 편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걸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실제 분석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이것도 좀 강조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웹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뭐 웹오브 사이언스에 실린 뭐 문서들이 몇 개나 되는지, 뭐 피인용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ESI 카테고리 기준으로 상위 1% 논문,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그리고 웹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여기 탑 1%, 10% 그래서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도 상위 1%인데 이거는 ESI 기준이고 여기 있는 탑 1%는 웹오브 사이언스 기준이에요. 그래서 좀 데이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용해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최상위 연구, 상위 연구에 대한 데이터도 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두었고 저희가 임팩트 팩터를 직접 계산을 하고 발표를 하는 기관이니까 정확한 임팩트 팩터도 보실 수가 있고 상위 25%에 해당하는 논문들, 뭐 50%에 해당하는 논문들 이렇게 쿼타일별로 나누어서도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협력 분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 개의 논문에 한국 기관 소속 저자와 미국 기관 소속 저자, 국외, 한국 외 기관의 소속 저자가 같이 저자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국제 협력으로 보고 있고 인더스트리얼 콜래보레이션도 공저자가 한 곳이 학교고 한 곳이 기업이다 라고 하면 인더스트리얼 콜래보레이션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따 베이스라인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 이용하면은 한국 내가 보려는 국가의 지역 평균 아니면 중복을 제거한 합계 그리고 전 세계 평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피인용 성과가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카테고리 노멀라이즈드 사이테이션 임팩트가 있고 저널 노멀라이즈드 사이테이션 임팩트가 있어요. 이게 설명을 읽으면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동일 분야 안에서 만약에 A라는 분야에서 2018년도에 아티클 형태로 출판이 됐으면 그 똑같은 형태에서 기대되는 평균 인용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세계 평균을 1로 봤을 때
이 논문은 세계 평균 1 대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1을 기준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바로 CNCI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CNCI인 거고, JNCI는 저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저널 안에 여러 가지 수십 편의 논문이 실리게 되는데, 이 저널에 실리면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용을 받는다라는 기대치가 있죠. 근데 그 기대치를 1로 봤을 때, 이 해당 내가 보고 있는 논문은 이 저널의 타 논문 대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피인용이 얼마나 많이 됐는가를 보고 싶을 때 보시는 게, 참고하실 때 보시는 게 CNCI, JNCI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조금 더 보통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거 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인데, 제가 네이처에 실려 있는 논문 5개를 6개군요. 논문 6개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논문 데이터를. 네이처에 실려 있어서 임팩트 팩터 가장 최신 버전 43.7로 다 높아요. 근데 네이처에 실렸다고 해서 항상 모두 다 피인용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이처에 실렸어도 피인용 성과는 다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실 때 참고를 하시게 되는 게, 이게 이제 JCR에 있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세요. 이게 JCR의 네이처 페이지에 있는 건데, 똑같은 저널 안에서도 피인용 성과가 이렇게 다른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임팩트 하나만 보고 여기에 이 논문이랑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이거는 좀 저널 지수를 왜 논문에 적용을 하는가라는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JCR 업데이트 한 게 이렇게 한 저널 안에서 논문별로 피인용 성과를 좀 더 투명하게 보여드리고자 이제 보여드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한 좋은 저널에 실리게 되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가들이 그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번 인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피인용 성과가 이렇게 높은 것들은 또 그 영향력 측면에서 또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보실 수 있는 게 저널 노멀라이즈 사이테이션 임팩트겠죠. 한 저널 안에서, 동일 저널 안에서 같은 연도에 실린 타 논문 대비 평균을 1로 봤을 때, 그 같은 저널 안에 평균 1 대비 얼마나 높은 피인용을 받았는가가 JNCI인 거고, 이게 한 개의 저널이 아니라 이 저널이 출판되고 있는 카테고리 있죠. 이 카테고리가 된다면 여기 우측에 있는 것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게 CNCI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널 기준, 카테고리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피인용 성과를 보여주는 것, JNCI, CNCI에 대한 그 설명까지 좀 드렸어요. 이제 인사이트로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거 교육 자료는 교육 끝나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트, 기능, 이렇게 4가지, 리포커스, 베이스라인,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잘 이용해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예시들도 여기에 좀 적어 놓았으니까, 이 교육 자료는 교육 끝나고 혼자 활용해 보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이트 이제 기본 화면이고요. 인사이트는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아직 로그인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 아이디 있으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아이디로 로그인을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웹 오브 사이언스도 좀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인사이트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 오늘 좀 시연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인사이트와 웹 오브 사이언스 모두 로그인해서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웹 오브 사이언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 들어가서 이 오른쪽 탭 통해서 인사이트로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 아니면 insights.clarivate.com 직접 입력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 로그인이 안 됐거나 회원 가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좀 진행을 할지 지연을 시킬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갖고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헬프 페이지에 그 어떤 데이터, 언제 시점의 데이터가 언제 업데이트 되는지 말씀드린다, 안내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헬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새로운 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데이터 서브스크립션 노티피케이션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마지막 업데이트는 8월 27일 날 이루어졌고요. 이 데이터는 인사이트의 커런트 데이터셋은 7월 31일까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수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사이트에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약간 한 달 정도의 갭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돼요.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ESI라든지 JCR 뭐 이런 곳에서 다 데이터를 합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갭이 생겨요.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항상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헬프 페이지 들어온 김에 What New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데이터셋 메인 업데이트는 메이저 업데이트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한 뭐 2주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되면은 여기에 모두 다 업로드를 해 두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 추가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여기를 참고하셔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구나라는 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일단 그럼 이제 인사이트로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기본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어널리틱스 대시보드, 마이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 탭이 보일 거고요.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는 이 마이 어널리틱스입니다. 여기 하단에 시스템 리포트부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화면은 이 마이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게 저희가 미국 시간으로 내일 미국 시간으로 18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정도가 되겠죠. 내일 이제 출시하게 되는 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 없으실 테니까 여기 리서처 리포트, 로컬 저널 유틸라이제이션 리포트, 리서치 퍼포먼스, 콜래보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저널 유틸라이제이션 리포트를 먼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눌러보시면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기관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한번 하버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치시면 색인되어 있는 기관 중에 하버드가 들어간 기관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버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JNCI는 동일 저널 내에서 그 저널 안에서도 갖고 있는 평균들이 있는데 그 저널의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피인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JNCI에서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버드 소속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저널에 논문을 낼 텐데 이 저널에서는 하버드 소속 연구자들이 내면은 그 피인용 성과가 굉장히 높은 저널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JNCI로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신의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낸 저널 중에서 특히 성과가 좋은 저널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을 때, 피인용 성과가 좋은 저널 보고 싶을 때 JNCI를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여기에서 얻으실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논문을 많이 내는 저널은 어딘가 소속 연구자들이 라고 보시면은 2018년 기준으로 블러드라는 저널에 가장 많이 내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그냥 기관명만 입력하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어요.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것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최신 논문을 많이 보는 저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저널이 우리 연구자들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해 가는가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원에서 하버드 연구자들의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저널이구나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널 관련돼서 여기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분석이 시스템 리포트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일단 요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는 경우 여기 설정 그 바퀴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뷰 데이터라는 게 떠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뷰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기관 필터에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JNCI를 넣어서 바 그래프로 JNCI가 보이게 선택을 했더니 이런 분석이 가능했구나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필터를 넣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는가 궁금하실 때는 이렇게 뷰 데이터 클릭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다시 어널리티스 기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널 유틸라이제이션 리포트 보내드렸는데 혹시 기관 퍼포먼스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리서치 퍼포먼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런 똑같고요. 여기에다 기관명 이미 그 전 기관 입력한 게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는 저널 관련해서 분석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봤다면 이번에는 기관 관련해서 분석이 어떤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논문 스피닝 수 뭐 이런 것들은 뭐 간단히 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CNCI 값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NCI는 같은 연도에 출판된 이 뭐 각 카테고리 별로 이제 기대되는 세계 평균을 1이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CNCI는 글로벌 베이스라인이 항상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뭐 0.99, 0.98 뭐 이런 식으로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는데, 죄송해요. 여기 CNCI가 그래서 세계 평균이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미국 평균은 1보다 높은 1.5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기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미국 평균, 세계 평균 1 대비 미국 평균도 1.5로 굉장히 높은데, 그럼 하버드대는 얼마나 높은가라고 봤더니 하버드대는 이렇게 보면은 전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피인용 성과를 내고 있는 논문들이 골고루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세계 평균 대비해서. 그래서 세계 평균 1 대비 하버드는 그 카테고리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 한 2배 정도가 넘는 피인용을 세계 평균 대비 피인용을 기록을 하고 있구나, 기간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분석도 역시 궁금하시면 여기 설정 클릭하시고 뷰 데이터 들어가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되고, 뭐 저널 분석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Q1 저널, 그 쿼터일이니까 25% 단위로 자르는 거죠. 25% 단위의 지수들을 추가를 해서 하버드대 연구자들이 Q1 저널에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한 72% 정도가 Q1 저널에 논문을 내고 있고, Q2 저널에는 한 소거를 해야 되는데, 네, 16.68, 한 17%가, 그래서 Q1, Q2, Q1에 압도적으로 많고 Q2에 싣고 있는 비율은 한 이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버드를 뭐 벤치마킹 한다거나 하실 때 저널 퍼포먼스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럼 우리 기관은 어떻게 되고 있지라는 것들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SCI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게 아무래도 좀 분석하실 때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리포트는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제 어널리티스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모듈별로 좀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까지 그 웹엑스 진행할 때나 실제로 뭐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할 때나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리서치 에어리아, 리전 뭐 이런 식으로 뭐 흐름을 타서 분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플 모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고 각 모듈별로 약간씩 뭐 기능이 좀 다르고 주의하셔야 될 게 달라서 오늘은 좀 모듈별로 간단히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플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각 모듈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플 모듈로 들어가서 연구자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사이트는 1980년도 데이터부터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데이터셋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셋, 웨브 오브 사이언스의 전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은 인사이트 데이터셋입니다. 뭐 만약에 나중에 데이터셋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개별 데이터셋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웨브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기본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SCI뿐만 아니라 뭐 연구 동향 볼 때는 뭐 최대한 많은 저널들을 좀 포함시키고 싶다. SCI 저널뿐만 아니라 ESCI도 저널을 초과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 한 400만 개 정도가 좀 전에 증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널 데이터 중에서 SCI만 보고 싶으시면 이거 클릭 해제하시면 되고, 포함하고 싶으시면 ESCI 포함하고 싶으시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클릭하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피플 모듈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언제든지 엔터티 타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플로 들어왔고, 인사이트 데이터는 1980년도 데이터부터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구자 데이터는 좀 옛날에는 그렇게 잘 정리가 좀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웨브 오브 사이언스는 2008년 이후에 플레임이랑 그 기관이랑 매칭하는 그런 제도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최근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옛날 것까지 연구자 분석을 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은 한 2008년부터 볼까요? 2008년부터 보도록 하고, 2019년 데이터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이렇게 해서 11개년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기관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인사이트의 주요 기능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필터 기능이에요. 이 필터는 너무 직관적이에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로케이션에 사우스 코리아를 한번 넣어 볼게요. 한국에 있는 연구자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 로케이션을 사우스 코리아로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리절트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역순으로 되어 있는데, 사우스 코리아 소속 기관의 논문이 많은 연구자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렬을 해 두었어요. 플레임이 있으면 저희가 플레임으로 싣고 있고, 이게 사실 논문에 실린 대로 남겨진 대로 저희가 이제 인덱싱을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논문에 플레임을 아마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동명이인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피플은 이거를 좀 하이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시각화는 좀 없애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플은 사람 이름, 그 철자랑 어필리에이션,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기관에 똑같은 이름의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데이터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의 만약에 논문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분이 쓴 논문, 여기에서 공저자 처음에 아마 5번을 여기 다 실어 놓을 거예요. 실어 놓고 여기 저널명, 그리고 이 저널이 소속된 연구 분야, 그리고 다큐먼트 타입, 아티클인지 리뷰인지, 볼륨 이슈 페이지, 뭐 퍼블리케이션 그 연도, 출판 연도, 피인용수,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JNCI, CNCI, 그리고 이 논문의 100분위, 그래서 이 논문은 상위 0.01%에 달하는 피인용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 논문이 실린 저널은 4.16이라는 임팩트 팩터를 받았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저널 익스펙티드 사이테이션, 카테고리 익스펙티드 사이테이션은 JNCI, CNCI 계산할 때 그 기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만큼이 이분 어디죠? 지금 피직스 레터 B에다가 2012년도에 게재한 아티클 타입의 논문은 저널 익스펙티드 사이테이션이 39.86, 한 40번 정도의 피인용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됐는데, 근데 이분은
어디 갔죠? 피인용? 여기 한 5,000번 넘는 피인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대비 봤을 때 이거 평균, 전월 평균 대비 133, 134배의 피인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JNCI의 뜻과 데이터를 좀 실제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카테고리도 똑같아요. 이게 실려있는 요 연구 분야 평균이 있죠. 그 연도와 그 아티클 타입에 맞춰서 한 20.46이 기대가 되는데 카테고리 노멀라이제이션은 CNCI는 한 5,300번을 받았기, 5,400번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한 260배, 세계 평균 대비 260배의 피인용을 받은 상위 0.01%의 논문이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 데이터, 저널 데이터, 그리고 그리고 저널의 임팩트 팩터, 그리고 논문의 백분위까지 해서 이렇게 논문과 저널의 매트릭을 함께 같이 이제 쉽게 보실 수가 있는 게 여기 논문 데이터에서 가능한 점이겠고, 요거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요 논문 데이터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것도 제한은 5만 개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저희가 한번 10개 정도만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엑스포트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논문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액세션 넘버라고 해서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고유로 쓰고 있는 논문 번호도 같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여기에 구글 스컬러든지 어디든지 모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DOI 데이터도 같이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그리고 의대 논문이라던가 펀메드 중에서도 매드라인에 실린 논문들은 펀메드 아이디까지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사실 제목으로 검색하거나 저자로 검색하거나 어쨌든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고, 가장 정확한 검색은 논문 번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아무래도 웹 오브 사이언스 고유의 번호를 검색하시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고요. 혹시 공용으로 여러 군데서 쓰실 거면은 DOI라도 있는 게 굉장히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성과 관리를 하신다거나 논문들 이제 검색 추후에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논문의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논문 번호도 같이 항상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사이트는 항상 데이터셋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어떤 설정으로 받았는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꺼보도록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구자 검색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정렬을 하는지, 그리고 논문 데이터 어떻게 확인하는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혹시 여기 컨트리 이런 거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필터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정 받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설정 버튼에서 여기 왼쪽은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필드들이에요.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어필리에이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나는 컨트리를 어필리에이션으로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위치는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난 좀 꺼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하는 거는 다큐먼트 인 Q1 저널, 아까 하버드대가 한 70 몇 %가 다 상위 25% 저널에 실려 있었죠. 그래서 연구자별로 좀 그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고, 웹 오브 사이언스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논문은 몇 %나 되는지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상위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연구자가 출판한 논문들 중에 이런 것도 보겠고, 저는 highly cited 페이퍼 개수가 이미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게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add 눌러주셔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할 거고, 여기 이제 이건 논문 수에 관련된 지표들이 프로덕티비티 탭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임팩트는 사이테이션 관련한 지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핫페이퍼 아까 상위 0.1%죠. 2년 동안 출판된 논문 중에 최근 2달 동안 상위 0.1% 논문도 좀 보고 싶어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경우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에서 연구자니까 한번 H인덱스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H인덱스도 한번 추가를 해 보시고 네, 이렇게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콜래보레이션에서는 공저자 기준으로 해서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 할 건지 인더스트리얼 콜래보레이션 비중을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것도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이유가 이제 컨트리 정보였는데 여기 어필리에이션은 이미 나와 있고 이 어필리에이션의 국적이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 이거 다 일일이 찾으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컨트리 애드 눌러주시면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 완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선택한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 수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국의 연구자 정보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 여러 가지 이제 추가를 했죠.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한 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한 1200개, 1170개 정도의 논문을 냈고 이 중에서 96%의 논문들이 모두 한 번 이상 인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피인용수의 합계는 53,624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논문들을 세계 평균 1로 봤을 때 1 대비 약 3배의 피인용을 기록하고 있는 피인용 성과가 좀 우수한 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실 수 있고 highly cited paper 상위 1% 논문은 94개가 있다라는 점 94개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들 1170개 정도 되는 논문들 중에서 88% 굉장히 높네요. 한 90%가 다 Q1 저널에만 실린 논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위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들에만 논문을 내고 계시고 실제로 개별 피인용 논문 성과도 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거는 상위 1% 논문 수가 아까 94개였는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논문은 1170개 정도 중에 한 40% 정도를 해당하는 그런 수준이고 한 페이퍼도 그 중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H 인덱스가 100이니까 1170개라고 할게요. 1170개 중에서 100개 논문은 100번 이상의 피인용을 받은 H 인덱스 받은 논문들이다. 이런 것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 논문들은 거의 모두 그 국외 기관의 소속 저자들과 공저를 한 결과물이고 그 중에 기업 저자가 참여한 논문은 한 1.6%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려는 연구자들이 어떤 특징을 내가 볼 것인지를 여기에서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한 연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실 때는 뭐 다큐멘트 타입 그리고 이제 웹 사이언스 다큐멘트에는 항상 논문만 있는 건 아니죠. 정규 논문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뭐 아티클 리뷰, 뭐 프로시딩즈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로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큐멘트 타입에서 아티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리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도 보도록 하고 프로시딩즈도 보고 싶어요. 그 인사이트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CC 전체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SCI가 아닌 프로시딩즈 페이퍼들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시딩즈 페이퍼도 넣어주고 챕터도 한번 넣어볼게요. 연구 성과로 많이들 인정을 하시는 그 연구 형태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또 조건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볼게요. 이렇게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은 아까 처음에 70개 정도 됐었죠? 그게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트 타입은 여기에서 지정해서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고 이 논문 중에서 나는 리서치 에어리아가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핫한 주제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있죠. 인공지능 주제가 있죠.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저널들에 대한 논문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이렇게 리서치 에어리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 데이터들만 쭉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는 한 250개 정도 되는 연구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만 제안을 했더니 연구자가 이런 분들이 나오고 계세요. 뭐
연대, 경북대 이런 식으로 어떤 대학에 속해 있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논문 수 클릭하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이것도 다 가능하세요. 만약에 나는 최근 논문들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기준을 선택해 주시면 전열 기준은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CCI가 높은 것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배분위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전월 배분위는 또 100에 가까울수록 되게 나오잖아요. 높은 거잖아요. 99면은 상위 1%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사이트에서 논문 데이터는 퍼센타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높은 높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위 0.23%에 속하는 논문이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피플 모듈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필터를 이렇게 작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저희는 지금까지 논문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내가 보고 있는 테이블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엑스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네,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제한이 없어요.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한번 10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엑스포트 눌러주시면 CSV 파일로 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오픈해보면 열어보면 제가 설정한 지수들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이름, 어필리에이션, 컨트리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선택한 조건들 다 나오고 이렇게 값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이것도 좋은데 이분들의 연도별 추세가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죠. 뭐 이분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 뭐 옛날 논문이 너무 많은 분이다 이런 것들 좀 고르시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 논문에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추세를 보고 싶을 때는 역시 또 한번 데이터 테이블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트렌드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트렌드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별도로 추가할 필요 없으시고 여기서 트렌드 데이터 별도의 이제 작업 필요 없이 그 시계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개만 좀 받아보도록 할 거고요. 트렌드 데이터 한번 지정해서 엑스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데이터가 세 번째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아까는 요 한 분의 데이터가 한 줄에 나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트렌드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11개년 동안에 이 분의 총 논문 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 이 논문들이 각각 어떻게 인용을 받았었는지 이 논문들의 이게 6개 논문이 23번의 인용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들을 쭉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도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 분석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인사이트가 시각화를 제공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셔서 추가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한번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시각화 데이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시각화를 보시면 뭐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레이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레이더 차트를 이용을 해서 저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한 분의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1인 거고 한 5명은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5개까지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성과별로 어떻게 다른 연구자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논문 수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상위 5분 여기에 누가 어떤 색으로 나타나는지 다 표시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다른지가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레이더 차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한번 여기 이 지수에 나와 있으면 여기 그래프에도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highly cited 페이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축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이분은 유일하게 highly cited 페이퍼를 갖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거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각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한번 Q1 저널에 논문을 많이 게재한 분들의 비중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다큐먼트 퍼센트 다큐먼트인 Q1 저널 요거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오각형이 되면서 Q1 저널에 이분이 좀 가장 많이 내고 있구나. 그리고 뭐 비교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분이 저널에서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를 갖고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연구자에서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분들 제가 이제 필터 기능 소개해드렸고 저는 이분이 누구랑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이분이 콜래보레이트 하고 있는 기관이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콜래보레이팅 오거니제이션 사람이 궁금하면 콜래보레이팅 피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콜래보레이팅 오거니제이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콜래보레이팅 오거니제이션으로 해서 리포커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커스 해보시면 일단 내부 연구자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한국 기관으로 이제 여기 로케이션이 한국 기관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한국 기관에서는 여기에 소속된 연구자 분들하고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걸 한번 지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랑도 협업을 하셨고 ETH 주립 랑도 연구를 하셨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커스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내가 분석을 아까 연구자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관 분석으로 넘어온 거예요. 협력을 어디랑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분석하려는 분야 대상을 바꿀 수도 있고 그 깊이를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그 논문 데이터에서 저널을 봤으면 그분이 많이 낸 저널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뭐 어느 펀딩 에이전시를 봤으면 그분이 낸 논문의 사사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기관에서 연구비를 후원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연구 엔티티를 바꿀 수 있고 깊이를 늘려갈 수 있는 게 리포커스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콜래보레이팅 오거니제이션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아까 피플 모듈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거니제이션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거니제이션 관련한 분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지금 지오그래픽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콜래보레이션으로 넘어오게 되면 콜래보레이션 그래프가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관하고 가장 협력을 많이 하셨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엔터티를 보이는 대상을 늘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뭐 다운로드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 그래프를 또 이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거는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프는 뭐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숨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포커스 기능을 통해서 오거니제이션 엔터티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 리포커스는 이 필터를 여러 개 입히는 게 좀 헷갈릴 때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이 리포커스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콜래보레이션 위드 피플의 이름을 넣은 거고요. 이분의 이름을 넣고 다큐먼트 타입이랑 리서치 에어리아 좀 전에 지정했던 그 조건들 다 살려서 기관 분석으로 넘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포커스는 사실 필터를 여러 가지 이제 입힌 것과 그 결과가 동일한데 더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뭐 필터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 리포커스의 기능을 이용을 하셔도 되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피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피플로 잠깐 다시 한 번만 넘어갈게요. 피플에서 이 사람 검색하실 때 저희가 이제 지금 조건만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을 직접 검색하실 경우도 많죠. 그럴 때는 people 이름, person name으로 할 수도 있고 유니크 아이디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리서처 아이디나 오키드 아이디 같은 그 리서처 고유의 번호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거 선택하셔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name 이름, 리서처 이름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샘플에 나와 있지만 성, 이름 기준입니다. 성, 쉼표, 그 다음에 이름 기준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좀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가 검색하려는 사람이 뭐 지금 조로 시작하는 이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띄어쓰기라든지 하이픈에 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실제 연구자가 쓰시는 연구 이름, 연구자명이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항상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 조성배 분 찾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주셔야지 정확하게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 콤마, 이름 기반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플 모듈에서 혹시 사람 이름으로 검색하실 때 이거 같이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아까 오거니제이션으로 넘어갔었으니까 오거니제이션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기관 분석 이제 아마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기관은 그냥 똑같이 지정을 해 두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ESCI 데이터 빼고 이거 없이 SCI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오거니제이션 네임하고 뭐 타입 이런 거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간단한데 일단 저희가 좀 전에 지정을 했던 필터들이 있었죠. 이거를 이번 분석에서는 좀 저는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 일일이 여기 이제 필터 값이 있는 것들은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일일이 지우시기보다 여기 클리어 필터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다 없애실 수 있어요. 클리어 필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클리어 필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거니제이션 네임은 뭐 이제 그냥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이제 어렵지 않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논문 수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논문 수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면은 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이 있죠. 이렇게 시스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기관을 저희가 다 나열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입을 좀 지정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학교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카데믹만 선택해서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스템들 없어지고 대학 레벨로 다 정제가 된 데이터들이 나타나게 되고 나는 병원만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이렇게 헬스 타입이 있어요. 헬스 타입을 지정해서 해주시면은 병원들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연구 단체 이런 것들을 리서치 인스티튜트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뭐 나는 이걸 제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두 기관을 제외하고 나타나게 해달라 할 때는 등으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슬래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업데이트 리절트 하게 되면은 병원이랑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빠진 나머지 그 기관 타입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고요. 뭐 로케이션 어느 나라 기관만 보고 싶다 할 때 로케이션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까 다큐멘트 타입, 리서치 에어리아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거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아카데믹 시스템을 제외하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믹 시스템을 제외하고 업데이트 리절트 해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렇게 기관 데이터로 넘어갔을 때에는 만약에 거대 연구는 좀 제외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게 여기 스레숄드 기능입니다. 여기 스레숄드 기능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웨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타임즈 사이티드, 어서퍼 다큐먼트, 임팩트 팩터, 쿼타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웨브 사이언스 다큐먼트를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 지금 한 뭐 30만 개 이상인 리스트만 남기고 싶어요. 그럴 때 웨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스레숄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30만 개를 미니멈으로 잡고 업데이트 리절트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30만 개 미만의 그 기관들은 다 없어지고 이 기관들만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거대 연구를 좀 제외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서퍼 다큐먼트 미니멈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맥시멈 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죠. 어서퍼 다큐먼트 한 논문의 저자가 100명까지만 좀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하시면 어서퍼 다큐먼트 지정해 주시면 거대 연구 제외할 수 있어요. 거대 연구는 뭐 그 기관 수준, 기관의 정의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리절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 기능 이용하고 스레숄드 기능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기관들의 논문 수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 연구 제외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트레숄드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벤치마크 기능하고 핀투탑 기능을 지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CNRS를 이렇게 내가 분석을 원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여기 아래에 핀투탑 아니면 exclude from result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제외할 거는 exclude 눌러주시면 되고 이걸 상단에 좀 고정을 해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핀투탑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핀투탑 눌러보도록 할게요. 핀투탑 눌러보시면은 요거 상단에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시고 여기에 상단에 고정을 하면 좋은 점은 저희가 이렇게 카테고리 노멀라이즈 사이테이션 임팩트 CNCI 기준으로 정렬 기준을 변경을 해도 이게 지금 두 번째보다 낫죠. 그래도 항상 상단에 남아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트렌드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할게요. 트렌드 그래프로 했을 때 1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도 항상 1번,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 고정을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 상단에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이 정렬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 외에도 이 벤치마크 기능을 이용할 때 또 하나의 장점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없는 상태에서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핀한 거를 없앴고 그냥 벤치마크를 눌러보시면 요거 두 개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 글로벌 베이스라인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인사이트 데이터셋 있죠. 이 인사이트 데이터셋에 숫자는 중복을 제거한 합계인 거고 이런 가치는 이제 그거죠.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인용수도 중복 제거한 값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퍼센트 같은 거는 평균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세계 평균을 이런 식으로 벤치마크 기능, 베이스라인, 벤치마크에서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이용해서 굉장히 편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나타나 있는 것들 있죠. 여기 나타나 있는 것들만 평균하고 중복 제거 합계를 구한다라가 베이스라인 for all 아이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나는 아까 CNRS를 상단에 이제 고정을 했죠. 핀투탑 한번 해서 볼게요. 이걸 상단에 고정을 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벤치마크를 눌러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컨트리 베이스라인이 생기게 돼요. 내가 상단에 고정한 그 기관의 국가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중복 제거한 합계. 이거는 프랑스 기관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웨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중복 제거 합계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뭐 존스 홉킨스도 놓겠어요. 그러면 핀투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핀트탑에 하게 되면은 이 국가 기준에 미국 기준과 프랑스 기준이 또 소속 기관의 국적 때문에 추가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난 요거 두 개를 합친 값이 혹시 중복된 게 있는지 좀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벤치마크에서 베이스라인 for 핀드 아이템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임의로 선정을 해놔가지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중복 제거를 한 값이 308 더하기 872 해서 이 중복 제거를 한 논문 값이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기관의 CNCI 평균, 그리고 이 두 기관의 피인용수 합계, 이런 것들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핀드 아이템에 대한 중복 제거 합계 평균 구하실 수 있고, 이 기관들의 국가의 중복 제거 합계와 평균, 그리고 전 세계 평균과 함께 구하실 수가 있고, 이 핀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값들은 클릭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핀드 아이템의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논문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으세요. 물론 5만 개 제한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보시는 것 중에 논문 데이터를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핀드 아이템 그 베이스라인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또 구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거니제이션 말씀드렸고, 여기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 라고 하시면 여기 affiliated people로 들어가시면 되고, 협력하고 있는 사람이 궁금해 라고 하시면 collaborating people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저희 지금 이제 컨트리는 뭐 오거니제이션이랑 좀 많이 비슷해가지고 컨트리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기관에서 혹시 이 기관의 소속 국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경우 아까 사람 그 연구자 데이터랑 똑같아요. 설정 들어가셔서 브라우즈 인디케이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은 아까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좀 생략하고, 이 기관의 국가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add 눌러주시고, 기관이 어디에 어떤 타입인지도 궁금하다, 학교인지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add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 기관들이 어떤 성격의 기관인지, 병원인지, 학교인지, 정부인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국가 정보도 다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분석에 좀 많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나는 좀 요 CNRS에서 내고 있는 저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해서 한번 저널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널로 넘어가서 리포커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엔터티 타입이 다시 한번 저널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리포커스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 단계에서 필드 값에 입력했던 것들이 모두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저널 데이터로 와서는 이 저널 데이터다 보니까 임팩트 팩터나 아이겐 팩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저널 모듈의 엔터티 타입에서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이게 혹시 없는 경우는 또 똑같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브라우즈 인디케이터 들어가시고, 뭐 프로덕티비티는 이 논문 수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게 있고, 임팩트에 관련해서 여기에 임팩트 팩터, 저널 임팩트 팩터 가장 최신 버전이 들어가게 되고, 뭐 JNCI라든지 아이겐 팩터 스코어, 여기 있죠. 아이겐 팩터, 그리고 이미디어시 인덱스라고 해서 이런 그 출판 게재한 해에 얼마나 많은 피인용이 되는가, 요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 지수들도 있습니다. 뭐 아더에서 그 퍼블리셔의 국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다 꺼내놨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은 요 저널이 저희가 설정한 요 기간, 저희 전체 연도는요, 요 기간 동안 이만큼의 논문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 이제 게재를 했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요 임팩트 팩터는 상위 25%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최신 임팩트 팩터는 2018이기 때문에, 저널 임팩트 팩터 이렇게 나오고, 아이겐 팩터 이 저널의 소속 이라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디어시 인덱스 같은 거 이제 봐주시면은 이 저널이 이제 출판한 해에 논문이 얼마나 많은 피인용을 받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널 분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 데이터 클릭하시면 이 저널에 실려 있는 이 논문들 다 이렇게 그죠? JNCI라든지 피인용수 기준으로 해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널 분석은 이제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저널들을 내가 ESI 기준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리서치 에어리아를 ESI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SI에는 SCIE, SSCI 이 두 가지 에디션에 등재된 저널들만 대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두 가지 에디션에만 남아있는 저널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될 거고요. 그거 저널들은 임팩트 팩터를 모두 이제 받고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저 한번 이거 제외를 해보고 웹 오브 사이언스로 하고, 다큐먼트 타입을 요새 뭐 프로시딩즈가 되게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프로시딩즈로 리서치 에리아, 아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있었죠. 인공지능 분야의 프로시딩즈 페이퍼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거 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저널 분석 들어와서 리서치 에어리아 선택해주고 프로시딩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리절트 해주시면 이렇게 프로시딩즈 페이퍼들 다 여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제가 모듈별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 웹 사이언스에서 불러오는 거를 아직까지 못 해드렸네요. 그래서 지금 뭐 컨트리 분석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분석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해가지고 컨트리 분석은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 펀딩 에이전시도 사실 기본적으로 오거니제이션 분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펀딩 에이전시도 뭐 이름 이렇게 펀딩 에이전시의 이름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지금 약자가 검색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내셔널 리서치 파운데이션 오브 코리아가 후원한 논문들 한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여기 연구비 지원 선택해 주시고 기간을 선택을 하셔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 논문들 실제로 들어가서 뭐 사사 기록을 보실 수도 있겠고, 저희가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그 검색 결과 데이터 가지고 와가지고 그 분석하는 거 이제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데이터를 뭐 다른 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뭐 빅데이터 관련한 논문들이 어떤 기관에서 펀딩을 받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인사이트로 부어서 그 다음에 펀딩 에이전시 이렇게 검색을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펀딩 에이전시 분석을 활용을 해주시면 될 텐데, 그러면 이 인사이트로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가져오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가장 제가 교육을 나갔을 때 수요가 많은 거는 일단 저기예요. 학과 검색. 그래서 학과 검색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기관 분석을 할 때 이 오거니제이션, 이거 한국어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장된 연구 기관명 검색이 있고 주소 검색이 있어요. 확장된 연구 기관명은 저희가 이제 학교마다 정식 영문명이 있죠. 정식 영문명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다 정확히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를 모두 한데 모아서 정식 기관명으로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게 확장된 연구 기관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관명으로만 이제 검색이 가능한 건데, 디파트먼트 그 학과 검색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하면 여기 확장된 연구 기관명 말고 이거 말고 여기 연구 기관명 및 주소가 있어요. 이거는 저자가 쓴 대로 그걸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검색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연구 기관명 및 주소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연구 기관명 및 주소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시에 세임 연산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임은 한 줄에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라고 하는데 서울대가 한국에 없는 뭐 서울대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만약에 서울대만 치면 한국에 있는 서울대도 나오고 아닌 데도 나오겠죠. 근데 꼭 한국에 있는 뭐 어떤 대학이라고 할 때 이렇게 세임 연산자를 써주시면 되고, 이 세임은 연구 기관명 및 주소에서만 가능한
연산자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약어로 이제 다 실리게 돼요. 여기 약어 목록 뜨게 되는데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디파트먼트를 약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경우 이렇게 디파트먼트를 치시면 디파트먼트는 DPT라고 치면 된다라는 거 나오게 되고, 만약에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ENGN이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검색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논문에서 실제로 끌어오셔도 돼요. 저는 디파트먼트, 이컨, 세인, 사우스 코리아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문자로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보기 편하게 하려고 대문자로 한 거예요. 그 소대문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경제학과의 논문을 다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고, 저는 검색 범위가 지금 1900년도부터 웹오사이언스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다 있는데 한번 최근 5년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최근 5년으로 제한을 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한번 논문 들어가서 볼게요. 이 세인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런 식으로 디파트먼트 이콘이랑 사우스 코리아가 한 줄에 나온 논문을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세인 연산자를 써주시면 되고, 뭐 디파트먼트 이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경제학과에 대한 특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검색식을 좀 더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그 검색 결과가 더 정확해진다, 풍부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저희는 이 사이트로 가지고 오는 게 목표니까 검색 결과로 한번 돌아가서 인사이트로 가져오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내보내기 있습니다. 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클릭해 주셔야 되는 거고, 내보내기 클릭하시면 내보내기 to 인사이트 있어요. 인사이트로 레코드 집합을 보내기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하시면 저는 디파트먼트 이컨 그냥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세인 사우스 코리아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인사이트랑 웹오사이언스는 그 업데이트 주기 차이 때문에 현재 시점에 웹오사이언스에 있더라도 지금 인사이트는 한 달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보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누락된 것들은 이메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보면 아널리틱스로 첫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 오른쪽에 마이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 폴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제가 저장해 놓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디파트먼트 이콘 세임 사우스 코리아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저희가 만약 펀딩 에이전시 한번 볼까요? 펀딩 에이전시 한국 그 경제학과에서 펀딩을 많이 받은 기관들은 이런 곳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받은 NSF에서 받은 그 논문이 무엇인지 보실 때 여기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받은 연구자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어필리에이티드 그냥 people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아니면 NSF에서 아까 저희가 컨츄리 그거를 못했죠. NSF에서 지원받은 논문을 쓸 국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컨트리로 리포커스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까 한국의 경제학과 논문이었으니까 한국이 13개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그 중에서 11개가 미국이랑 같이 했구나라는 거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또 오버니제이션, 어필리에이티드 오버니제이션으로 들어가면 리포커스 하지 않고 한번 프리뷰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리뷰만 보면은 그 한국경제학과에서 미국이랑 같이 한 논문들이 어느 기관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한눈에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좀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파트먼트 분석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주제 검색이 있었죠. 좀 전문가들을 찾고 싶어요. 또 우리 뭐 핫하다는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벗어나서 누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 논문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주제 검색을 해서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people 검색을 한다거나 오거니제이션 검색을 한다거나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 좀 너무 복잡해서 이거 뭐 낫을 이용해서 이제 뺄 단어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드라이브 다음에 V 다음에 아무거나 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별이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랑 드라이브 사이에 니어를 넣어준 거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최대 한 단어까지만 나오도록 한다라는 점이 이게 그냥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이 검색어는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이 세우실 때 굉장히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논문을 일일이 보고 내가 전문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시간도 없고 일단 좀 피인용이라든지 이렇게 영향력으로 좀 검증된 분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또 인사이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인사이트로 내보내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로 내보내기 안 되면 여기서 자세히 보기에서 인사이트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으로 해서 검색을 했다라고 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개까지 한 번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한 2만 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보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데이터 이거 굳이 마이 폴더를 항상 오시지 않아도 되고 내가 people 모듈인데 데이터셋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셋들이 나타나게 돼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는 데이터셋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됐죠. 이미 보내왔죠.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SCI급 논문을 많이 낸 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관련한 연구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서 이렇게 이제 했고 뭐 연구자를 어느 나라에 있는 연구자를 찾고 싶은지 로케이션 뭐 지정을 해주실 수 있겠죠. 저는 중국이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중국을 지정해서 중국에 있는 연구자들, 전국 소속 기관에 있는 연구자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논문 간단한 내용 보실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웹오브사이언스 구독 그 상황에 맞으면 클릭하면은 다시 한번 또 논문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중국에 있는 연구자 중에서 우리 한국이랑 협력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이 난 궁금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콜래보레이션 대상에 한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국이랑 한 번이라도 한 건이라도 협력을 한 논문을 갖고 있는 중국 소속 기관의 연구자들이 모두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 뭐 채용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뭐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문가를 찾는다던가, 연구 협력자를 찾는다던가 하실 때, 그리고 연구 뭐 성과 분석, 연구를 직접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인사이트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방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지금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 인사이트가 내일 미국 시간으로 이 마이오거니제이션 기능이 이제 출시가 돼요. 모듈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지금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클릭하시면 그 마케팅 페이지로 연결이 될 거예요. 어떤 데이터, 어떤 기능인지 설명하는 건데, 오늘 좀 기회가 돼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오거니제이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디파트먼트 검색해가지고 인사이트로 다 가지고 왔었죠. 근데 그게 이제 연구자분들이 그걸 잘 썼을 때만 검색을 해서 가능한 거고 실제로 그 데이터셋을 뭐 인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디파트먼트별로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하기 조금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 오거니제이션, 우리 기관, 예를 들어서 클래리베이트 유니버시티라는 거 안에는 이런 디파트먼트들이 있어요. 이런 디파트먼트들이 있고, 이런 학과들이 있고, 여기 학과 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소속 교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이 또 논문에 이름을 다 일관되게 쓰지 않으면 아까 인사이트 피플 모듈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백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나고 어떤 논문에는 약자만 쓰고 어떤 논문에는 저 풀네임을 쓰시고 뭐 이렇게 되면은 다 이제 한 개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기관 내부에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 데이터를 이 논문들은 다 요분의 논문들이다. 요 두 분 혹시 논문에 다르게 이름을 썼다 하더라도 테일러 S라고 어떤 논문에는 쓰고 어떤 논문에는 테일러 스테판이라고 다 썼어요. 그래도 그 논문을 요 한 분 이름 아래에다 묶어놓을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우리 기관 지금 성격에 맞게, 우리 기관 구조에 맞게 연구자 데이터 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구조별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 엔지니어링 밑에는 스쿨 오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라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럼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아까 어널리틱스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이 마이오거니제이션 구독을 추가를 하시면 이 기능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먼저 디파트먼트 리포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런 눌러주시면 이거 시스템 리포트니까 똑같죠. 디파트먼트 이거 아까 없었던 디파트먼트인데 디파트먼트 엔지니어링의 성과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디파트먼트 명을 입력을 해주면 저희가 마이오거니제이션에서 이미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디파트먼트, 이 학과는 6개의 논문을 갖고 있고 피인용 수가 이렇게 되며 어디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분석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파트먼트 분석하는 건 기관 내부에서 어떤 학과랑 서로 연구 협력이 많은지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타기관이랑 이제 논문을 같이 썼을 경우에 이 학과가 협력하고 있는 타기관은 어디가 있는지, 논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이 마이오거니제이션 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어널리틱스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패컬티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연구자 리포트죠. 아까 런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테일러 스테파니라는 분을 아까 봤어요. 테일러 스테파니라는 이 분, 우리가 정확하게 분류해 놓은 거죠. 이미 기관 내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논문에 실려 있는 대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처리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한 이 연구자 분의 연구 성과를 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어디랑 연구 같이 하셨는지 이분이 연구를 같이 하셨는지 뭐 임팩트 팩터가 어떤 저널들에 많이 실으셨는지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 이 뭐 시스템 리포트만 제공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 그 데이터셋 변경을 하면서 논문 분석을 진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인사이트로 가져온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처럼 마이오거니제이션 데이터셋 이라는 거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 기능이 이제 마이오거니제이션을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오거니제이션 데이터셋을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클래리베이트 유니버시티 각 레벨에 학과들이 막 다 섞여 있는데 여기 설정에서 여기 아더 클릭하셔서 보시면 여기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레벨을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 눌러주시면 뭐 여기 꺼낼 수 있는 지수는 전체 분석 데이터랑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레벨이 이건 1레벨이고 요거 두 개는 디파트먼트라서 같은 레벨인 2이고 스쿨 오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은 레벨 3이에요. 이건 가장 하위 기관인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이거 전체도 좋지만 디파트먼트 레벨끼리만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이렇게 디파트먼트 레벨을 올이 아니라 레벨 2 요 지정을 한번 해보고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웹 사이언스에서 일일이 디파트먼트별로 다 뭐 데이터셋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마이오거니제이션에 구축해 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과별 분석이 이제 가능하겠죠. 여기에 뭐 CNCI라든지 JNCI 아니면 뭐 협력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디파트먼트 엔지니어링에 속해 있는 연구자분들의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Affiliated People 눌러주셔서 리포커스, 아까 말씀드렸던 요 리포커스, 지금 제가 뭘 잘못해놨죠? 네, 지금 제가 설정을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기관에 속해 있는 이 어필리에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속해 있는 연구자분들의 정확한 데이터들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기관 데이터, 우리 기관 데이터가 웹 사이언스에 뭐 실려는 있지만 사실 100% 정확하진 않죠. 근데 그 100%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웹 사이언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고, 그 분석 단위도 지금은 저희가 학과로 해두었지만 이게 사업명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사업명으로 여기에다가는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구 성과를 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분석 방식을 분석 단위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단위대로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는 게 요 마이오거니제이션이라는 기능이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관 담당자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인사이트 교육은 굉장히 긴 시간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교육자료 이제 배포될 건데, 제가 필터, 스레숄드, 그리고 리포커스 기능, 그리고 베이스라인, 핀트탑 기능 모두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말로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연구기관이랑 연구자들이 있는지, 연구자 할 때는 성, 이름 순으로 항상 검색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엑셀에서나 아니면 따로 뭐 활용하시는 통계 프로그램 이용하셔가지고 추가 분석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다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연구비 지원 기관도 활용을 하셔서 연구자분들은 어디에서 펀딩을 더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펀딩 기관에 이미 펀딩을 받아본 연구자들 정보를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다양하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게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활용을 교육자료 배포 이후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용을 혼자 하시다가 너무 궁금한 사항이 있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로 이제 메일을 주시면 되는데, 이게 말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그 현재 갖고 계시는 문제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메일 화면을 캡처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좀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이메일 문의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너무 늦어졌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질문은 혹시 있으시면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